네, 이 시간에 자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에서 자 다음의 모습을 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성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은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매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익절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그 눌림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 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캔들 모양으로만 봤을 때요. 스타트를 하는 이 상승에 대한 모습, 네, 이렇게 많이들 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저는 제 분석이 틀리고 제 얘기가 틀려도, 저는 상관없이 좀 말씀을 그냥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단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왔습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상승이 안 나온다. 이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만약에 다들 예상한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빠져도 홀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실성은 아무 누구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 역시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 자리가 찍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현금화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이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나서는 제가 현금화를 말씀 안 드렸었죠. 자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에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저한테 어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여기에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하지 않으시고 빠질 것 같아서 뒤늦게 손절 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 물론 제 말씀대로 제 생각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매매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현금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급상에 보여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하겠다. 왜? 일단 위치상으로 그렇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과거에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자리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기를 먼저 찍을지 여기를 먼저 찍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HLB는 이번에 시장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떻게 자리를 잘 유지를 해줬죠. 유지를 해주면서 이탈을 하되 이탈하면서도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패턴 가운데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자, 어제도 말씀드리고 예전부터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만 돌파가 나오면 여기 쉽게 간다. 여기서 여기 바로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적도 없고요. 올라오는 모습이어도 어떻게 저항이 받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보시면 여기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어제 오늘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졌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만 돌파가 제대로 나와주면 이렇게 쉽게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느 누구의 수급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개인과 외인이 주체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생뚱맞게 기관이 들어오면서 올려줬죠. 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죠.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긴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파를 해줬던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져주면서 물론 매도도 나오긴 했지만 개인들 물량과 또는 외인들, 물론 중간중간 기관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주면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금은 끝에는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줬죠. 매수가 들어와 줬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개인과 외인의 수급, 물론 제가 판단하는 생각이 틀리게 기관이 들어와서 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전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익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본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기존에 그냥 본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약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개인의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매도 현금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대로 된 적은,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매매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말이 맞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매도가 나온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제가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월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상태죠. 제가 월봉상에서는 이미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도 돌려줬고, 주봉상에서도 저항이 생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돌파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봉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 거래량, 제가 뭐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적절한 거래량, 적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약간 좀 많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켜주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저는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면 좋은 모습이 뭐냐, 거래량을 일단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을 약간이라도 좀 죽이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살짝 빠져도 상관없고요.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어떨까.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전과 같이 만약에 다시 밀린다. 그리고 밀리면서 다시 추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항상 좀 종목마다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빠져도 좋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뭐 보여지는, 글쎄요, 이제 HLB에서는 딱히 그렇게 뭐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빼준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항이 생겼어요. 오늘은 저항이 생겼고, 돌파는 어제 나오고 오늘도 돌파가 중요한 자리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종가상에서 저항이 생긴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자, 역시 시장에 비해서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지가 돼야 되는 모습, 자, 돌파가 나와서 지지가 나오면 가장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 저항이 생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항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내일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갭상승을 하든지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좋은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빠지더라도 안착을 그냥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박스 안에서.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글쎄요, 뭐 갭하락으로 시작할 이유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러한 자리가 저항이 생기는다. 이거는 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HLB가 예전에 초창기 때의 급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급등을 할 때는 5일선에 따라서 5일선 각도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이격을 유지해 주면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일선이 좀 이격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 이격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드린 이 라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이격 때문에 약간 주춤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이격이 좁혀지면서 그리고 5일선 이탈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는 자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라인대를 제가 설정한 게 수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돌파해서 날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가격과 이 가격,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어떻게 올라오던 이 이평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다가 주춤하고 5일선 이탈하면서 다시 5일선 기준 맥점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면서 찾죠. 그러한 위치가 저는 눌리더라도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냥 이 기준에 대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매매 기준, 그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이평선에 대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그냥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을 쭉 해버리면 뭐 대응할 게 없죠. 너무 좋죠. 하지만 눌렸다 간다든지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 계좌 상태, 내가 수익률과 손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빠졌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 어느 정도 상승하면 현금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다. 이걸 미리 좀 계산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한번 모습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